안녕하세요.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&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. 오늘은 뜬금 리뷰 드라마 스타트업을 통해 본 창업시장의 호화실 네 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삼산택의 콜드메일이 씹히는 이유입니다. 조금 포맷이 바뀌었죠. 그 1, 2, 3편이 좀 너무 과하게 길다. 뭐 드라마 리뷰 정도인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싶어서요. 제가 조금 그 토픽을 줄이고 대신에 좀 자주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수정을 했습니다. 오늘은 정말 딱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일단 여러분이 그 시즌 1의 2화의 초반부에 보면은 그 한지평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남도산을 찾기 위해서 직원한테 그 신문 쪼가리를 넘겨줘요. 한국 수학경진대회 그 금상 최연소 금상 수상자를 찾아라라고 했고 그걸 어디선가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직원이 이제 옛날에 그 이메일을 뒤져보다가 그 콜드메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남도산이 실제로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찾았죠. 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냐 없냐를 굳이 따진다면 있어요. 예, 실제로 있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도 있습니다.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고 이 창업 시장은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? 왜 이렇게 메일을 쓰고 명함을 만들지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무슨 뭐 검증 이런 거 고증 이런 거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냥 포기를 했고요. 어차피 맞지도 않는 거. 뭐 그거보다는 그 창업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제가 창업 보육자로서 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한번 풀어가려고 해요. 일단 이 콜드메일이라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. 콜드메일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어떤 그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그 이해관계를 타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냅다 날리는 거예요. 마치 이제 내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그 회사에다가 공고가 떴을 때 거기에다 이력서를 내는 방법도 있지만 너네 사람 안 뽑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해서 계속 이렇게 이력서를 날리는 경우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콜드메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콜드메일도 이제 좀 격이 있어요. 어떤 콜드메일은 각각의 회사에 맞춰 가지고 이제 좀 그 맞춤형으로 메일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콜드메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콜드메일이죠. 그냥 그 안녕하세요부터 끝까지 그냥 냅다 날리는 게 있고요. 여기 나온 콜드메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그 제일 위에 수신인은 바꾼 거죠. 그나마 수신인을 바꿀 정도는 되지만 밑에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그냥 복붙이에요, 복붙. 보통 이 정도로 이제 콜드메일을 날리는데 자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실제로 그 한지평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야 이렇게 잘 되는 회사면 그 삼산텍 말고 다른 회사의 사례였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되면 콜드메일이나 날리고 있겠냐 여기저기서 줄을 섰겠지 하는데 사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. 만약에 어떤 회사가 정말 각광을 받고 있고 쭉쭉 잘 뻗어나가 있는 상황에서 인지도도 높다 그러면 분명히 그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투자사들이 컨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VC들이 직접 움직여서 컨택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네트워킹 행사나 아니면 뭐 경진대회가 됐거나 아니면 여러 이제 그런 행사나 이벤트들에 나가고 그 안에서 교류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인연이 맺어져서 혹은 뭐 그 맺어진 인연에서 한 다리 두 다리를 건너가지고 실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대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런 기회가 별로 없는 초창기의 기업들은 콜드메일을 보내는 것밖에는 실제로는 그 투자 유치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다고요.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메일들은 굉장히 많이 그 업체들의 그 VC들한테 날라갑니다. VC들한테 날라가는데 지금 이 콜드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 계획서를 그 직원이 읽어본 정도면 거기 있는 그 직원이 되게 일을 잘하고 그 열심히 하는 직원인 거예요. 꼼꼼하게. 그게 왜냐하면 이 메일 내용만 봐도 사실 원래 본인이 정말 이 회사에 관심이 있고 투자 유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안 되거든요. 한번 읽어볼게요. 저는 AI 기술을 이용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삼산텍이라는 회사의 CEO 남도산입니다. 자, 일단 본인이 대표라는 사실을 굳이 알릴 필요는 없었는데 뭐 그건 좋다고 칩시다. AI 기술을 이용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회사. 예.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. 개나 소나 하는 AI예요, 요즘에는. 예, 요즘에는 개나 소나 하는 AI고 이게 설사 한 5년 전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때 AI라는 게 한참 뜨고 있다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하는 AI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냅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 그냥 개나 소나 하는 AI를 하는 그냥 그런 회사구나 이 정도인 거죠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향후 계획이 남긴 사업 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. 확인해 보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. 이게 되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, 실제로는.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.
자, 이런 정도가 되려면은 실제로 이 회사가 그 이쪽 그 VC죠. 이 VC SH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뭔가 이 갑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돼요. 우리 서류 보내니까 확인해 보렴 이렇게. 근데 이거는 마치 뭐냐면은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확인하고 연락해라. 딱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.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구직도 마찬가지고 구인 구직도 마찬가지고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VC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아이템들을 받아요. 하루에 진짜 뭐 수천 통을 수백 통을 받을 거예요. 아마 수십 통 수백 통을 받는데 그거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걸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그 뭐냐 일단 메일을 보고 나서 이거를 한번 열어서 이제 볼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일단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좀 우선이거든요. 그 우선순위가 나뉠 수밖에 없다고요. 어차피 나의 시간은 24시간으로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이런저런 시간을 다 빼버리고 근무 시간을 제외를 한다면은 그 시간에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게 사업 계획서 검토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 있잖아요. 그 안에서 메일들 날라온 것 중에 사업계획서 검토해서 괜찮은 기업 발굴한 건 극히 일부분이라고요. VC들은 대부분 이렇게 메일을 통해 가지고 간혹가다 괜찮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미팅을 가져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그 성의 없이 그냥 사업계획서는 띵 날려보내고 확인해보고 회신해준다. 이거 회신해주는 사람이면 정말 친절한 사람인 거고요. 한 이 정도 내용이면 저는 사업계획서 안 봅니다. 이 정도면은. 실질적으로 보면은 글쎄요, 저는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도 아니고 뭐 VC도 아니고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큐베이터 쪽에 가깝고 또 이제 대학에서 이제 창업 보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저는 다 열어보고 다 답신을 해줍니다. 그리고 멘토링도 해줘요.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그게 제 업무기 때문인 거예요. 그렇게 확인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제 교육자로서의 제 업무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보면 그런 친구들 중에 되게 다듬어지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. 이거보다 더 짧게 보내는 애들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구직 꼭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채널 MNL에서도 사실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Q&A나 이런 창구 쪽으로 들어오는 문의들을 보면은 정말 정말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. 어떻게 오냐면은 사업 계획서 쓰기 너무 어려워서요. 딱 이렇게 와요.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은 되게 면역이 많이 돼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초창기에는 막 심장이 뛰어요. 이 뭐지 이거는 막 이런 그 황당함과 약간 좀 당혹스러움과 약간의 그 사실 짜증도 좀 있어요. 그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누가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. 적어도 여기 있는 이 담당자에게 내가 나의 사역계획서를 좀 봐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나 뭐 하는 사람인데 이거 한번 봐봐라 이런 내용을 이거 딱 보면은 그냥 표현만 존댓말일 뿐이지 사실 되게 무리한 메일이에요 실제로는. 예. 그게 마치 뭐 좀 그런 거 있죠. 근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 게 제가 한 몇 개월 정도 이런 그 채널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다수의 창업자분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예의가 없고 사실은 그 오히려 나의 가치를 깎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예 모르더라고요. 그게 왜 모르냐면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 줬기 때문이더라고요. 이게 참 좀 그랬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물론 이제 이걸 디폴트로 탑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그 어떤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오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룰이나 예의라고 하는 상식적인 선에서 들어가는 그거에 대해서 의외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저라면은 이런 식으로 쓰지를 않고 오히려 이제 나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 솔루션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 회사의 강점은 어떤 거고 지금 어떤 걸 생각하고 있다.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그 문의를 한번 드리고 싶다. 그런 다음에 이제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좀 조언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그냥 대뜸 보내고 읽어보고 회신 줘라 이게 아니고 뭔가 다음에 실제로 원하시면 제가 직접 찾아갈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메일을 이렇게 썼으면은 이거는 콜드 메일 중에서도 거의 그 제일 하품.
그러니까 요거 바로 밑에 단계가 있어요. 요거 밑에 단계는 뭐냐면 제일 위쪽에 SH 캐피탈 담당자님께 요거 지우고 요 밑에 있는 것만 하는 거죠. 그건 이제 메일 하나 쓴 다음에 위에 주소 막 나열한 다음에 각자에게 메일 보내기 딱 눌러가지고 휙 하고 날아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. 그러니까 이거는 콜드메일 중에서도 가장 씹히기 좋은 콜드메일인 거죠. 여러분도 이메일 날라오거나 문자 날라왔을 때 뭐 링크나 아니면은 뭐 사옥 무슨 첨부 파일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다 안 열어보잖아요. 대충 보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으면 지워버리고 확인도 안 하는, 제목만 보고 지우는 경우도 있잖아요, 실제로는. 근데 이게 사람들이 희한한 게 본인의 메일에 대해서 본인이 애착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남들도 나의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. 사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거 메일 씹혀도 쌌어요, 사실은. 왜냐하면은 만약에 본인이 정말 투자를 받고 있고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술 개발을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이 나갔어야 되는데, 제가 보니까 뭐 그때 그 샌드박스 그 1화 때 그는 행사 같은 데만 나가봤지 실제로 뭐 경진대회 뭐 어디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막 무슨 뭐 창업 무슨 프로그램 내보내거나, 그게 무슨 여러분 생각하는 뭐 공모전이나 창업경진대회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초반에는 그래도 많이 나가가지고 인지도를 높이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정보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VC들하고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으면 멘토링도 하고 이러면서 하는 건데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형적인 엔지니어 출신의 CEO가 할 수 있는 실수를 다 저지르고 있죠. 실제로 이제 2화에 보면은 그 후반부쯤에 보면은 저 누구냐, 그 한지평이 이제 남도산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가짜 남자친구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데,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를 대신 키워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잡지를 보여주면서 뭐 자기가 뭐가 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읽잖아요. 그러니까 절박함을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한 건데,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 절박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VC를 직접 찾아갔었어야 되고요.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다양한 지원 기관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어야 되는 거였죠.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그냥 그 개발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나마 이제 그 코다라고 하는 그 무슨 이제 미국에 지금 실존하진 않는다 그러는데, 그 코다라고 하는 무슨 그 협회에 이제 뭐 그해 무슨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안서를 냈는데, 그것도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는 또 달라요. 여기는 VC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그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하는 그런 이제 그 협회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야, 이게 국내 VC들은 바보다, 저렇게 훌륭한 기술을 왜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거를 왜 여기서 안 알아주냐, 저거는 실리콘밸리에서 했었어야 된다, 이렇게 되는데요. 이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에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계획서에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저 상황이면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나왔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자기네 기술들 막 나열했겠죠. VC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얘네 기술이 어떤 코딩을 써서 뭘 해서 어떤 거를 하냐가 아니고, 이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장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건데, 적어도 그런 내용이 메일에 조금이라도 있어서 우리는 이쪽 시장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고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뭐 세계에서도 굉장히 그 토클래스에 속하는 하이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.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명시를 해서 한 번쯤은 저 첨부 파일을 보고 좀 세부적으로 읽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거나, 아니면 외부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, 얘는 그냥 전형적으로 그 히키코모리처럼 이제 그 방에 처박혀져 하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들이고요.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사례예요, 이거는. 굉장히 많이 있는 사례라 이게 뭐 고증이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. 다만 이제 본인이 정말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싶으면 뭐 좋아요. 비즈니스 모델 몰라도 좋습니다.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건 몰라도 좋지만, 누군가에게 어떤 이런 종류의 그 메일을 보낸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름만 딸랑 안기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메일 안에서 뭔가 어떤 그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씹혀도 별로 이상할 것도 없고요. 이 회사는 이런 회사들 되게 많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이거는 뭐 검증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일 밑에 보면 명함이 나오죠. 이름 남도산, 수학 올림피아도 최연소 금상수상, 무슨 대학교 졸업. 야, 아니 세상에 누가 명함에다 이런 걸 써놓습니까? 이거 이력서도 아니잖아요. 그리고 아니 솔직히 그건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컴퓨터 사이언스고, 그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게 더 광의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수학에서 전자계산 쪽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전문화돼서 나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쪽 비슷한 그 영역을 쓰기 때문에 확실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거지로 역점을 엮을 수가 있는데, 아니
대학교 졸업이라고 하는 거에 무슨 뭐 학과도 안 나와 있고, 그리고 요즘에 누가 대학교 학부 졸업한 거 어디 졸업했다고 이력서 그 명함에다 씁니까? 그리고 저 금상수상한 거 저거 15년 전인데 저거를 누가 써요?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 명함이라는 건, 그 우리가 이제 모바일을 갖고 다니지만 명함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직관적으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. 만약에 자기가 처음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많지가 않다고 한다면 그 명함 안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장 강한 어떤 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집어넣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회사가 어떤 거다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딱 키워드로 딱딱 임팩트 있게 집어넣는 게 중요한 거지.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럼 뭐 몰라요. 설정 자체가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천재 소리 들으면서 최연소 금상 수상하고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저 친구가 지금 AI 코딩 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되게 천재 프로그래머로서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. 그럼 빛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녹여낼 수가 있는 건데, 기껏 넣는다는 게 나 어디 졸업했다, 그 다음에 상 받았다. 세상에 요즘에 뭐 찾아보면 어디선가 상 하나씩은 다 받았는데 이런 명함까지 갔으니 상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떨어지는 거죠. 아니 이 사람 내세울 게 이렇게밖에 없나? 그러니까 조창기 이 남도산이란 캐릭터는 실제로 그렇지만 되게 어리숙한 캐릭터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실제로 딱히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, 이 당시가 아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라 해야 돼,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, 고증이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창업하면 안 되시고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즉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창출해 가고 있다,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다, 이런 종류의 뭔가 좀 그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케팅이 항상 24시간 온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. 제가 이거 지금 사실 계속 1화, 2화, 3화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뭘 좀 찾아보느라고 돌려보다 보니까 아주 우연히 발견했는데요. 제가 드디어 극중 서달미의 나이를 확정을 했습니다.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2002년도라고 확정이 되는데요. 초등학교 6학년 14살로 추정되던 때에 남도산이라는 그 캐릭터가 한국 수학 경진대회에서 최연소 그 금상 수상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신문에 났었잖아요. 제15회더라고요. 제15회. 한국 수학 경진대회가 1988년도에 1회가 열렸습니다. 거기서부터 15회면은 2002년도가 맞아요. 그 DDR은 사라지고 펌프잇업이 있었던 시기고, 그렇지만 2003년도에는 아이폰도 나오지 않았고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기죠. 투지폰도 없었던 시기죠. 그러니까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역사랑 정확하게 그 시대적 배경이 맞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냥 스타트업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해서 그냥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별도로 그 설정한 평행 세계라고 그냥 보시고요. 저는 앞으로 뭐 그 뭐냐 무슨 뭐 상황에 대한 이해는 그냥 그만할래요. 그냥 해보니까 그냥 다 갖다 붙였어. 그냥 마지막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가 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앞으로 창업에 관련된 얘기만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자 뜬금 리뷰 드라마 스타트업을 통해 본 창업 시작의 허와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수고하셨고요. 또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